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마감까지 투자 전략 궁금하시다면 증시 오늘과 내일 함께하세요. 진행을 맡은 김정현입니다. 현재 시장 상황 보시면요. 우리가 주말 동안에 우려했던 것처럼 엔비디아 여파 속에 반도체주들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건 그 반도체에서 수급이 완전히 증시를 이탈한 것이 아니라 밸류 프로그램이라던가 2차 전지, 바이오 쪽으로 쏠리고 있다라는 게 그나마 다행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주도했던 반도체들의 급락으로 인해서 기존에 갖고 계시던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이 오늘장은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수 흐름 보시죠.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수급이 그래도 기업 밸류업, 저 PBR주로 쏠리면서 오늘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 1% 안팎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2차 전지와 바이오가 나란히 그 공백을 메워주고 있긴 하지만 지수단에선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강보합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오늘 엔터주들의 흐름도 좋았는데 조금 전에 하이브의 주가 급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어도브 이사진을 상대로 주주총회를 요집 요청했다라는 하이브 쪽의 이야기가 나온 건데요. 민희진 대표의 사임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소식 속에 하이브의 주가가 갑작스럽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 잠시 후에 또 빠르게 전해드릴 테니까요. 시시각각 바뀌고 있는 시장의 흐름 저희 증시 오늘과 내일 함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현재 시장 상황 이슈는 무엇인지 이분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죠.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오늘 반도체주의 충격은 어느 정도 예고가 됐었습니다. 주말 새에 많은 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셨을 텐데요. 코스피 시장의 오전, 오후장의 변화 흐름 있습니까? 네, 특별히 변한 건 없고 상승폭을 약간 코스피가 늘려가고 코스닥은 주춤하는 모습들로 보여집니다. 네. 특히 큰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이어졌던 어떤 시장의 충격은 없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그동안 관심이 없었던 소외됐던 섹터가 좀 더 강하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오히려 미국 시장의 여파에 따라서 반도체 쪽은 역시나 좀 쉬어간다라는 쪽으로 보고 있는데 질적으로는 그래도 시장의 안정을 찾아간다는 쪽에서는 일단 나쁘지 않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PBR주 쪽에서의 반등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상대적으로 코스피 상승폭은 커졌다. 반면 코스닥의 세부 사항을 봤을 때 오늘 2차 전지랑 바이오가 좀 버텨주고 있는데 수급의 이동 흐름이 나타난 걸까요? 네, 아무래도 그동안 반도체가 가다 보니까 네. 조금 더 소외됐던 섹터의 대표적인 주자들이 2차 전지겠죠. 그쪽에서 데이터들도 생각보다 괜찮게 나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변화가 좀 더 이어간다는 측면들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 총선 이후에 여러 가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쪽에서 정부의 의지가 확인되다 보니까 또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또 고개를 든다. 근데 중요한 거는 논리가 그거 같습니다. 가격 논리라고 봐야 되겠죠. 많이 소외됐고 위축됐는데 시장을 돌린다. 근데 막상 반도체 쪽으로 돌리기는 미국 시장을 확인해야겠다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게 어떤 시소 게임 쪽으로 이어가는 게 지금의 현상이 아닌가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시장 흐름 속에서 눈에 띄는 이슈 무엇이 있는지 저희가 추적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을 텐데요. 큰 골자로는 이제 반도체 수급이 오늘 은행을 포함한 저 PBR주로 쏠리고 있는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고 있고요. 반면에 반도체주는 SK하이닉스를 필두로 많은 소부장주들의 급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의 판도가 바뀌는지 궁금하네요. 더불어서 오늘은 살짝 쉬고 있긴 하지만 여행, 항공주를 비롯해서 최근에 화장품주, 관광 테마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하나씩 체크해 볼게요. 먼저 은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 PBR주 아니었으면 오늘 코스피 1% 상승 유지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주와 자동차주들 그리고 상사 여기에 지주사주들의 오름세도 눈에 띄고 있는데요. 최근에 KB증권에서 이런 리포트를 내놓았더라고요. 4가지 근거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다시 봐야 하는 근거. 첫 번째, 매크로 환경입니다. 최근 미 국채 금리가 크게 올랐어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시장이 불안해하자 금융주마저도 우수수 떨어지는 모습 보여줬었죠. 그래서 미국 국채 금리와 금융주의 주가 괴리가 더 여기서 벌어진다면 국내 시장 안에서의 금융주들은 매수 기회다, 가격 매력이 있다라고 첫 번째 이유를 들고 있고요. 두 번째는 행정부의 추진력입니다. 기업 밸류 프로그램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세세한 세부 사항이 이제 하나둘씩 나오겠죠. 4월 말에서 5월에는 기업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여기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는 주주 환원 등의 발표 가능성이 크고요. 더불어서 6월 중에는 최종 가이드라인이 확정이 됩니다. 또 전일에도 관련 소식이 들려왔었죠. 더불어서 입법부의 행보
본데 지금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가장 큰 악재는 여야가 서로 반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좌초되는 것 아닐까가 가장 큰 악재였는데 KB증권에서는 야당이 전부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세세하게 뜯어보면은 증권거래세 인하라던가 이사 책임 강화 등 일부 법안 개정에 대해서는 같이 찬성표를 던지고 있다라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급 효과도 무시 못하죠. 그동안 이 저PBR주들은 외국인들이 샀는데 이제부터는 기관의 매수 패턴도 보셔야겠습니다. 왜냐?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현황을 살펴봤을 때 지금까지 2024년 목표로 하고 있는 비중에 도달하지 못했기에 이들이 무언가에 사야 된다면 저PBR주를 살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4가지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오늘 다행히 기업 밸류 프로그램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팩트 체크를 해보자면 아직 모멘텀이 살아있다고 봐야 될까요? 희망 고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전혀 기대감이 없다가 네. 또 게다가 개인들이 그렇게 많이 없는 섹터 이런 거는 갖다가 잘 올려버립니다. 그런 쪽에서 기관들은 그런 것만 연구하나 봅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 나왔던 금리가 올라가서 안 떨어지는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가치주의 성격들이 움직이게 되겠죠. 네. 그런 관점 쪽에서 가치주의 대명사 저PBR 이런 종목들 특히 오늘 중국에서도 저PBR 관련된 쪽에 어떤 흐름들을 시도하겠다는 얘기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 글로벌 트렌드가 아니냐 이런 관점 쪽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아직까지 정부의 의지는 안 꺾였습니다. 특히 최종 가이드라인이 6월 달에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 기대감은 좀 남아있는 상황들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 이번에 저PBR 관련된 기업 밸류업의 가장 큰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세제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뭔가 변화가 들어오기 시작해야 이제 마음 놓고 그런 변화가 들어갈 수 있겠구나 라는 쪽인데 몇 가지 보게 되면 배당 분리과세 관련된 쪽에 대한 변화들은 역시나 이번에도 여소 야대가 돼 있는데 네. 야당 쪽에서도 그나마 찬성하는 쪽으로 갈 수가 있겠는데 중요한 건 상속세와 관련된 또 핵심적인 부분들 이쪽은 당연히 반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가 또 연결해서 보게 되면 금융투자소득세 이런 부분들까지 연결돼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야당의 반대가 좀 더 있을 것 같다라는 쪽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은 세제와 관련된 부분들이 원활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겠느냐 이거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추진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다 보니까 많이 소화됐던 부분 쪽에서 변화가 들어온다는 정도까지 보고 기대감이 다시 올라온다라는 정도로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저PBR 관련주들의 흐름 보시면 빨간불을 켜고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그 안에서도 매번 옥석을 좀 가려봤었는데 오늘 시장 내에서 저PBR 대장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섹터마다 보게 되면은 이제 금융주 쪽으로 봤을 때 은행, 보험, 증권 다 오릅니다. 네. 그런 쪽에서 그래도 가장 어떤 주된 역할을 했던 게 은행 쪽에서는 KB금융이라고 봐야 되겠죠. 오늘 9% 올라가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은행주도 소외받았다가 올라가게 되면 9% 10% 올라간다라는 쪽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 밖에 이제 또 자동차 쪽이 있겠죠. 자동차 쪽에서도 지금 나오는 현대차가 가장 중요한 어떤 흐름을 이끌어간다라고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한번 환율이 원화 약세에 따른 기대감들이 다 반영되면서 또 같이 이번에 저PBR 관련된 쪽으로도 같이 들어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또 지주사가 있겠죠. 지주사 쪽에서는 누가 뭐래도 삼성물산이 가장 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쪽에서 가장 대표 주자로 봐야 될 것 같고 또 정부의 저PBR 관련된 쪽에 정책을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움직일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게 되면 공기업 쪽입니다. 그쪽에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이제 이번에 어느 정도 연료비와 관련된 쪽들이 과거보다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들이 실적과 같이 연결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한국전력도 같이 또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행, 자동차, 지주사 그리고 공기업 이렇게 나눠서 크게 봐주셨는데요. 네. 그럼 이 대장주 내에서 김민수 대표가 가장 투자 의견을 좀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 있는지 네. 또 오늘 이 반짝 상승에 매도해야 될까 더 들고 가야 될까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김민수 대표님이랑 어떤 전략 세우시겠습니까? 일단은 없는데 무슨 전략을 세우겠습니까? 있다라는 가정하에요. 있다라고 가정하게 되면은 네. 일단 지금 첫 기대감이 부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가지고 가시는 게 더 맞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게다가 또 말씀드렸던 섹터들의 대표 주자들 어떤 탄력들을 계속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도 저라면 고른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메리츠 금융지주, 네, 뭐 전 직장에 대한 미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네. 어떤 저PBR이 관련된 쪽에 어떤 지금 주주 가치에 대해서 제고하는 부분들을 정부가 시키지 않아도 미리부터 잘했던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느 정도 박스권 하단부 쪽에서까지 눌림이 오기 들어온 다음에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회사가 오히려 그런 정부의 정책적인 의지 없어도 회사 자체적인 의지가 가장 강한 종목이다라고 보게 되면 오히려 레벨업을 꾸준히 시도할 수 있는 회사다. 쪽에서 어떤 중장기적으로는 가장 좋게 보고 있는 저 PBR 관련된 섹터의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슈 추적에서 선택했던 이 저 PBR주 금융주, 메리츠 금융지주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은 겁니까? 단기로만 보는 겁니까? 장기입니다. 장기로요. 저한테 장기를 얘기하셔서 좀 그렇긴 하지만 네. 그래도 계속 돈을 벌면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하고 하는 과정들과 배당금에 대한 또 넉넉한 배정들 이걸 생각하게 되면 가장 어떤 탄력이 중기적으로도 좋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메리츠 금융지주를 앞으로 또 눈여겨봐야 되는 후발주로 선택을 했고요. 반면에 오늘 좀 하락하고 있는 반도체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깊어집니다. 지금 반도체에는 3재다라는 리포트가 있습니다. 3재 증폭작용, 첫 번째 매크로. 요거는 온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반도체라고 피하기는 어려웠겠죠. 지난주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100 베이스 포인트나 상승했기 때문에 시장의 여건이 좋지 않았고요. 더불어서 지정학적 긴장감, 이스라엘의 이란을 향한 보복 공격 계속해서 전투전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우려하고 있고 그의 빌미를 반도체에서 찾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더불어 AI 대표주였던 ASML의 수주 실망 그리고 TSMC는 실적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상보다도 잘 나왔지만 또 여기서 꼬리가 잡혔죠. 가이던스가 앞으로 실망된다라는 소식에 오늘 반도체주들의 하락 그리고 지난 거래일의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미 증시에서 급락을 했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도 장중에 3% 넘게 하락하면서 20만 원을 향해 가던 주가가 18만 원, 16만 원 선까지 내려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반도체주의 지금 현재 상황 위기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크게 봤을 때는 앞서 말씀하셨던 내용들 매크로 관련된 건 전부터 나왔던 얘기고 네. 그래도 잘 갔었습니다. 네, 두 번째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는 이게 반도체만 해당됩니까? 위험 자산은 다 해당되겠죠. 네. 근데 마지막이 이게 가장 어떤 시장의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 증시에서 AI 관련된 반도체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또 그에 따른 실적은 좋게 나왔는데 좋은 실적 다 보고 나서 저 끝에 있는 요 안 좋은 거 보고 맞아요. 시장이 더 안 좋은 부분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는 결국엔 그거 같습니다.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반도체 AI 쪽의 칩과 관련된 종목들의 특성은 7개월 동안 올랐습니다. 그러면 6개월도 아니고 7개월 동안 올랐다. 그러면은 많이 부담 가고 있는 시점 쪽에서 실적 발표 시즌에서 엔비디아가 이번에 물론 실적은 5월 25일 날 나온다고 해서 아직까지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성장률 자체가 약간 이제 지난 1년 전부터 들어왔던 강한 성장폭들이 거의 이제 밋밋하게 들어올 무렵 쪽에서 여기서 관련된 실적 흐름들의 종목들이 약간 좀 삐끗하게 되면 당연히 피로감이 많이 쌓였던 쪽에서 변화가 들어오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 쪽에서 주가가 이제 조정이 어느 정도 들어온다라는 관점 쪽을 크게 이해를 하시고 보시는 게 더 마음이 편하지 않으실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럼 추가 하락이라던가 매물도 염두를 해야 되는 현재 건가요? 단기 추세가 이탈됐습니다. 그러면 단기 추세가 이탈된 다음에 네. 어느 정도 다시 추세 복귀를 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추가로 조정을 받든가 아니면 아니야 여기서부터는 다시 싸니까 사야 돼라고 하는 매수가세가 붙어서 바로 탄력을 붙여서 올라오든가 두 가지 흐름을 좀 체크를 하셔야겠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옵션 만기일의 영향권들이 들어왔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향권 때문에 그게 빠진 게 크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바로 빠르게 올라오겠죠. 근데 그게 안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어떤 추세 안쪽에서 이탈됨 이상에서 거기서 매수자가 모을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보시면서 흐름들을 맞춰가시되 그럴 때를 기회로 삼느냐 네. 아니면 아니겠다 이거 추세 이탈이니까 버려야겠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되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기회 쪽으로 보시는 게 더 좋겠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밀렸기 때문에 이걸 다 사자 이렇게 대응하시면은 오히려 추가적으로 흔들리는데 대응할 현금이 없거든요. 그런 관점 쪽에서는 오히려 기회는 맞겠지만 좀 시간을 갖고 천천히 보자. 이게 더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회는 맞는데 당장 V자 반등이라던가 기술적인 반등을 꾀하지 말고 반등할 것이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면서 매수해 보겠다라고 의견 주셨어요. 반면에 오늘 많은 분들은 또 2차 전지랑 바이오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게 뭐 이동일지 아니면 추가 매수일지 모르겠지만 이 수급의 손바뀜도 어느 정도 그럼 염두를 해야 되는지요? 네, 어느 정도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 신호는 보여줬었는데 네. 그게
반도체 강세 때문에 많이 잊혀졌던 거죠. 대표적인 게 2차전지입니다.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지금 3월 달부터 그러니까 2월 달부터 3월 달까지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을 보게 되면은 저희가 보통 잊고 있었습니다. 에이, 워낙 안 좋으니까 라고 해서 실적 별로 기대감이 별로 없으니까 라고 했었는데 글로벌 판매량은 자동차 회사들이 배터리 가격들이 하락했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인하하니까 어떤 변화가 나왔냐면 판매량이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까지 봤던 P가 어느 정도 바닥과 마무리하고 올라오기 시작하고 리튬 가격 같은 경우가 그렇게 되기 시작하겠죠. Q가 이제 판매량 자체가 돌아서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시그널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가격을 인하를 했기 때문에 나오는 판매량이다라고 하게 되면 가격을 인하했던 부분들을 다시 정상화시키면서 수요가 맞춰지기 시작한다. 그럼 본격적인 P와 Q의 상승 부분이 들어오겠죠. 그런 초기 단면에 들어왔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는 지금부터는 2차전지 소재나 아니면 2차전지 관련된 회사들도 반등을 시작할 것이다라고 보는 게 더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2차전지 흐름은 어때요? 좋습니다. 그게 끝입니까? 네, 좋은데 중요한 거는 네. 한번 좀 소외됐다가 가격 메리트까지 받고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과정들인데 여기서 조만간 한 번 더 올라오게 되면 저항대가 좀 있습니다. 그걸 얼만큼 강한 거래량과 함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시장에서 먹히면서 변화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이럴 때는 다음 저항대까지 한번 보겠다라고 해서 기다려보시는 게 더 좋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올라온 거는 올라왔으니까 이제 팔자라기보다 한 번 더 시세가 모을 수 있다는 생각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도체주 오늘 하락이 특히나 뭐 한미반도체라던가 오로스테크놀로지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테크윙의 급락이 또 STI의 급락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단기적으로 추세가 이탈되는 모습에 추가 하락의 염두는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현 구간에서 손을 버릴 곳은 아니다. 오히려 나는 기회로 삼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에 우리가 후발주를 미리 좀 찾아보자면은 앞서 김민수 대표가 기회로 삼자라고 했던 반도체 안에서 후발주를 찾는 게 좋을까요? 반도체 외에 버틸 수 있는 후발주를 찾는 게 좋을까요? 지금은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네. 생각하면서 여유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가격 맞을 때마다 모아간다라고 하는 반도체 전략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실적 시즌이 들어와 있죠. 근데 실적 시즌이 들어오는데 시장에서 별로 관심이 없는 실적이 그렇게 좋은지도 모르고 있는 섹터를 본다고 하게 되면 음식료 업종입니다. 워낙 인플레이션이 작년에 강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왔던 비용들을 제거하고 올해는 그동안 가격을 올려놨던 흐름들과 연결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실적 생각보다 좋을 겁니다. 그런 쪽에서 섹터 쪽으로는 실적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음식료주에 대한 변화들 생각을 해보시면서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기대하는 쪽은 최근에 삼양식품이나 빙그레 이런 종목들 많이 올라갔었죠. 네. 그것 빼고 대상 같은 경우 이제 실적에 대한 변화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 또 중기적으로는 동원 F&B 같은 경우도 실적의 변화 꾸준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잘 체크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료로 눈여겨보자 동원 F&B를 선택을 했습니다. 동원 F&B의 가격 전략은 있을까요? 가격 조작 전략은 일단 올라왔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추격 매수한다라고 하게 되면 바로 따라 붙긴 좀 힘들겠죠. 그런 쪽에서 단기 눌림목이 들어온다. 그런 쪽에서 접근 짜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시점으로는 아마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주가가 이제 막 저점에서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확인된다 그러면 적어도 지난 고점대가 있었던 약 한 5만 원대 근처까지는 한번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3만 4천 원대로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원 F&B 음식료 기대주 그리고 후발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 외 종목 이야기는 또 잠시 후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릴 텐데요. 타세오 수익버스에서는 벌써 상한가 종목이 나왔다고 합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새 단장한 이후로 나온 상한가 종목이니까요. 그에 대해서 이벤트 열어볼게요. 잠시 후에 수익버스 많은 승객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김민수 대표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